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책은 100세 시대가 된 지금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보다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지침을 알려주는 책이다. 꿈을 가진 노년이 더 눈부시고 빛난다는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을 배우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김여진 지음, 서진숙 낭독. 삶에 정해진 법칙은 없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항상 법칙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예가 많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등등. 하지만 삶에 정해진 법칙이란 없다. 운명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운명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 그것에 따르는 책임 또한 자기 몫이다. 누군가가 내 삶을 조종하거나 법칙을 정해놓고 살아가도록 요구한다면 우리는 노예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 할 수 없다. 정해진 법칙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길은 없다. 또 틀리고 잘못되기만 하는 올바르지 못한 길도 없다. 니체는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이자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말했다. 모두가 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삶의 시간을 통해 배움을 알아가야 하고 사람을 통해 삶을 알아가면 된다. 우리 삶에 정해진 법칙은 없다.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 교수가 된 위지아는 상하이 푸단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10월 어느 날 골수 종양 선고를 받는다. 그렇게 그는 전도 유망한 젊은 학자에서 하루아침에 앞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가 되어버렸다. 멋진 남편과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예쁜 아들도 있었다.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머릿속만 하얘졌다. 아프기 전 젊은 여교수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뻗어나가고 있었다. 미래는 오직 성공과 행복만이 보장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 삶에 정해진 법칙은 없다던 그녀의 말은 그녀의 삶에도 적용되었다. 그녀는 운명을 슬퍼하기엔 남은 생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운명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운명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생의 마지막 5달 동안 주어진 삶에 충실했다.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깨달은 것들을 일상의 대화와 함께 그녀가 블로그에 남긴 글들은 많은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지금도 그녀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 별이 되어 빛나고 있다. 삶에 정해진 법칙이 없다는 것은 모두에겐 청신호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삶을 창조적으로 살라고 하신다. 모든 일에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이야말로 최고의 신의 선물이다. 예전의 내 삶은 결코 창조적인 삶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좀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저 쳇바퀴 굴리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며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나의 노력은 훗날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들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용기가 남다른 피시는 항상 파워풀해 보인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망설임이 없고 자신의 영감을 굳게 믿는다. 남의 눈치도 잘 보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 그렇다고 피시가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번씩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인생을 살 때도 있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소신껏 맡은 일을 척척 잘해 나간다. 주변에서 그 비결이 궁금해 물어보면 별거 아니라고 한다.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은 오직 삶을 대하는 태도뿐이었다. 그는 삶은 모험가도 같아 도전과 경험을 즐기면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삶에 정해진 법칙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룰을 정했고 그것과 상반되는 일이면 그 일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 긍정적이고 모험심도 있어 매사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일을 시작하더라도 항상 잘 된다는 생각부터 가지고 그 일에 임하며 가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패해도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편안한 마음 자세를 유지하며 친구를 붙잡고 자신을 비관하면서 술에 빠져 살지도 않는다고 한다. 얼핏 들어보면 참 쉬운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두 번 실패하고 나면 대부분 두 손을 들곤 하는데 이분의 마인드는 조금 달랐다. 실패자들 대부분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좌절만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자로 남겨진다. 피시는 평소 삶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남달랐다.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난 후 다시 그것을 발판 삼아 재도전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해방하는데 정해진 법칙이 없듯이 삶에도 정해진 법칙은 없다.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의 본질은 자유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서 규칙적으로 끈기 있게 일하다 보면 반드시 값진 보상을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을 잘 잡기만 하면 된다. 내가 삶을 잘 조종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자칫 바쁜 삶 속에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삶의 계획서나 지침서대로 이행하지 못해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어진 그릇의 크기는 각자 다르다. 이것만 인정하면 된다.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그릇에 맞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끝까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을 넘어 창조적인 삶을 살 때만이 진정한 나의 삶이라 하겠다. 오래전 나도 나만의 삶을 멋지게 만들면서 살고 싶었다. 직장 생활만 해온 나로서는 내 분야 이외의 일을 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고 도전이었다.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다가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내 일을 하고 싶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장사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았다. 그러다가 손쉽게 장사할 수 있는 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브랜드 아동복점이었다. 오는 손님만 받고 별 신경 안 써도 된다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다. 내가 생각해도 왠지 쉬워 보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아파트 상가 안에서 브랜드 아동복점을 오픈했다. 주변은 아파트 밀접 지역이라 상권도 좋았다. 처음 하는 장사라 재미도 있었고 무엇보다 인테리어부터 모두 다 본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처음엔 그런대로 수익이 창출되다 보니 나 자신에게도 뿌듯함을 느끼며 재미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른 아동복 브랜드들이 2개나 더 들어왔으며 보세 아동복 가게까지 생겨나자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오히려 브랜드 아동복들보다 보세 아동복점이 가격도 싸고 코디를 예쁘게 해놓아 엄마들 발길이 그 가게로 몰렸다. 보세 가게 때문에 브랜드 아동복 주인들은 장사가 잘 안 되어 겨우겨우 버텨나갔다. 보세 아동복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사고는 못 베길 정도로 센스 있게 연출했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인은 엄마들을 상대로 보세 숙녀복까지 열어 더더욱 잘 되었다. 보세 가게 주인은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센스 있는 옷과 소품들로 압도적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갈수록 장사가 잘 안 되었고 파리만 날리니 의욕도 상실되어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졌다. 결국 얼마 안 가서 브랜드 아동복점을 접어야 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가게를 헐값에 넘기고 나서야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본사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이행했고 나의 창조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결여되어 있었다. 만약에 내가 그 분야에서 계속 성장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나는 그 분야에 관해 계속 공부해야 했고 쉽게 좌절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삶이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삶을 잘 살아가려면 새로운 시대의 사고, 행동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도 따라서 격변한다. 용기 없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차라리 삶에도 규칙이나 법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뒤를 쉽게 그냥 졸졸 따라가기만 할 텐데 하는 생각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대에 발맞추고 살아가려면 모두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아울러 창조적인 내 삶을 위해 변하기로 했다. 과감하게 낡은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여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이다. 또한 새로운 타입의 행동 방식을 습득하며 모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삶에 정해진 법칙은 결코 없으며 다만 각자의 삶을 어떻게 잘 창조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